자, 저는 미국의 그 9.11 그 대참사죠. 테러를 생각하면서 이번 이태원 사고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9.11이라는 것은 테러 집단 알카에다라는 오시마 빈 라덴이 주도하는 테러 집단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2대는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 두 곳에 충돌시켰고, 또 나머지 한 대는 펜타곤, 나머지 한 대는 백악관으로 가려다가 이 내부 승객들의 용기로 이제 격투가 벌어져서 펜실바니아 이 숲속에 추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무런 가해자가 없이 군중이 넘어져서 벌어진 이 이태원과는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9.11이 더 심각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부분에서는 훨씬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제가 이 9.11과 관련되는 많은 그 다큐나 또 자료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에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왜 이 참사를 피하지 못했는가? 그렇지만 이 9.11 때 알카에다 요원들이 수명이 미국에 들어와서 비행학교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또 그들에게 송금이 되고, 또 그들 중에 일부가 비행기 위험 대상자라고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 그것을 사전에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 놀랄 정도로 미숙함과 또 이 미국의 정부가 저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일이 9.11에 벌어졌어요. 부시 대통령은 그날 플로리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6시경에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이동해서 한 초등학교 수업에 참관하러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일행 중에 일부는 지금 뉴욕에서 첫 비행기가 충돌했다라는 것을 지인한테 들었고, 그리고 또 경원들 사이에 통신망에서 뉴욕에 무슨 일이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애들 수업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이 선생과 같이 앉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백악관에서 따라간 보안 담당이 부시에게 가서 기속말로 비행기 한 대가 이 충돌을 했는데 뭐 쌍발 프로펠러 가진 작은 비행기가 충돌했다. 미국의 뭐 간혹 고층 빌딩에 경비행기 같은 게 충돌한 그런 정도의 사고로 부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냥 이렇게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을 했을 때 이제 부시에게 다가가서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했고 이것은 테러 공격인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자 부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간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중단하고 상황 옆에 방으로 옮겨서 이제 백악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때 지하 벙커에 다 대피를 하기 시작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고, 또 그러던 점에 지금 펜타곤에 비행기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요. 그런데 이 백악관에 남아있던 당시 부통령이던 딕 체니조차도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좀 말이 안 되지만 백악관 지하 벙커, 비행기가 추락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에 보안 요원이 부통령실에 앉아있는 체니를 채서 데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25명 정도가 대피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져서 전부 꼬박꼬박 조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중에 상당수는 밖으로 나가고 한 너댓 명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 20년 된 백악관의 지하 벙커에는 산소도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웃기는 이야기죠. 더 웃기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가 빨리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로 가야 된다. 학교도 공격받을 수 있고 속수무책이다라고 보고 이제 비행기로 가는데요. 그때 공포가 아주 지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차들이 와서 그 대통령 전용 차를 갖다 들이받을까봐 전부 바들바들 떨면서 이 공항으로 가서 전용기를 급히 탔고 타자마자 사다리를 내리고 비행기는 진행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지고 한 45도로 상승을 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이제 부시도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또 스팅어 미사일 같은 걸로 혹시 그 공항 근처에서 부시의 전용기를 공격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미국 본토 안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들이 날아다닐 때 공군기 한 대도 없고 어떤 경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경호요원 말고는 비행기 하나만 딸랑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제 백악관으로 가자고 부시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펜타곤도 공격을 받았고 또 한 대가 더 납치돼서 뉴욕도 워싱턴도 아수라장이니까 동부 이 워싱턴 DC 수도로 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부통령이 DC의 지하 벙커에 있으니까 대통령은 대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루이지애나 공군 기지로 가면서 내렸지요. 자, 그때 이제 공포가 극에 달하고요. 그때 기장은 경호원 한 명을 갖다가 입구에 세워서 대통령 말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오면 쏴라고 이야기하고 또 경호실에는 경호 요원들의 총까지도 다 해수하고 대통령 방에는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라. 요렇게 하고 또 대통령 전용 비행기가 가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이 TV를 보고 부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했고 백악관 벙커에 있던 체니도 TV로 파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웃기지만은 그 당시에 뭐 국방부나 CIA, FBI에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부통령도 TV로 상황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V도 제대로 공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되었고 또 비행기와 또 전용 이 통화 회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통화도 끊어진 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루이지애나의 이 공항에 내려서 잠깐 공군 기지에서 이제 이 대책을 논의하려고 내려서 가는데 방탄차도 없어가지고 미니밴을 타고 대통령이 공군기지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럼스펠드를 찾으니 이 국방부가 공습을 당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펜타곤이 국방부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니 부통령하고만 통화하고 CIA 국장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자기한테만 보고하라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조그만 공군기지라서 이 연락이나 통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또 여기 있기보다는 날아가는 게 안전하다 해서 또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는 자꾸 그 백악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경호원들이 우리의 권한이다. 백악관 가면 안 된다.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장관들하고 화상 회의를 하게 되고 한 대가 납치된 걸 알고 이제 그걸 격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통령이 격추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CIA 보고서에서는 테러가 명백하고 그리고 이 CIA가 공개 화상 회의에서 부시한테 빈라덴의 알카에다 지신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위험한 이 평소 주목을 하고 있던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한 목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시는 공중에 떠 있을 때 CIA 그 백악관 파견자에게 CIA 국장한테 나한테만 이 사실을 보고하랬는데 그 다 듣고 있는데다가 이야기하냐고 역정까지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두어 번 정도 짧게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피난을 시작할 때 또 공군기지에 한번 내렸을 때 미국 국민한테 간단히
이 부시가 짧게 이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본인도 사실상 이 네브래스카주에 도착해서 비로소 상황에 대해서 전모를 알게 되는 거고 사실은 제대로 모른 채 공중에 떠다니면서 피난다닌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비행기가 떠서 처음에 루이지애나로 날아가는데 루이지애나의 기지에 도착할 때쯤 돼서 F-16 두 대가 옆에 경호를 붙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시가 굉장히 반가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F-16 두 대가 경호를 붙었다고 미국 대통령이 안도하고 반가워할 정도였다면 사실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방치되었고 부통령은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산소도 부족해서 졸리는 상태에 가고 있었고 또 통신망도 작동이 안 되고 대도시를 지날 때 방송국 전파로 짧게 텔레비를 보다가 비행기 안에서 또 좀 있으면 끊어지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사실상 TV 뉴스가 유일하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가장 정확한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가 4,800km를 갖다가 날아다니다가 두 군데 공군기지에 들어서 사고 나고 9시간 만에 그날 밤에 늦게 이제 백악관에 도착해서 백악관에서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이 테러범도 그냥 두지 않을 거고 그들을 숨겨준 자도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한 2, 3분짜리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설하기 전에 부시 앞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가고 그래서 손으로 때려서 파리를 잡아서 버리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미국이 9.11이 생겼을 때 CIA나 국방부 장관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비행기가 그 테러범이 마지막으로 납치한 비행기가 백악관으로 날아가다가 펜실바니아 숲속에 떨어졌는데 그걸 공군이 격추하거나 미군이 그걸 격추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것인지도 한동안 부통령도 몰랐고 대통령도 몰랐다가 나중에야 군이 우리가 격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성계끼리 싸우다가 그래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 시스템도 엉망이라서 대통령이 한 대여섯 시간을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피난하기에 급급했고 또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산소도 없는 지하 벙커에 갇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생기고 한 5시간은 대통령 부통령이 서로 사건 전모를 제대로 모르고 보고조차도 안 되고 장관끼리 연락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악용하지 않았고 국가 전대미문의 공격 한 2,977명이 죽었죠. 9.11 때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추락한 비행기에서요. 그래서 진주만 사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규명, 진상 처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지 않았고 나중에 9.11 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심지어 테러범들이 오랫동안 잠입해서 이렇게 비행기 교육을 받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수상하다 했고 그리고 빈라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또 빈라덴이 테러할지 모른다. 알카에다가 곧 테러할 거라고 그날 CIA 내부의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가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FBI 정보와 CIA 정보가 따로 놀고 또 중간에서 차단당하고 위험에 대한 이 우려 보고서가요. 그러면서 결국 테러범들 다수가 10여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아마 한국 같으면 정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피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을 치러서 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9.11 때 엄청난 실수가 연발된 9.11 때 미국에서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퇴진
그리고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등을 가지고 내부에서 싸우지 않았고 나중에 차분히 9.11 위원회가 열려서 미흡했던 청년들을 백서로 남기는 방향으로 갔고 그걸 가지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그 처벌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되겠죠. 야당도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 2011년에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가 왔고 원전 그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9.11보다도 10배가 많은 2만 5천 명 이상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쓰나미 때 잘못된 지침에 따라서 이 바다 뚝으로 애들을 끌고 가다가 몽땅 죽은 초등학교, 심지어 낮은 곳에 예비 전력을 설치했다가 침수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어 아직도 그 땅 상당히를 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방사능 유출이 생겨서 엉망이 되었지만 그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극복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 처벌로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정리해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깜빵 안 보내려고 추모 촛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숨고 그래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직후부터. 자,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적이라서 책임자들이 적극 물러나고 또 진상도 규명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일을 겪은 나라, 이것보다 훨씬 더한 문제가 발생했던 나라도 결론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몰고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고 수습하는데요.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 한국에서 이태원 사고를 가지고 벌이고 있는 언론의 보도 행태, 야당의 공격, 그리고 또 반정부 좌파 친북 단체들의 이 공작, 이런 것들 정권 퇴진 공작이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들이란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9.11 때 W 부시가 잘못했다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고 장관 중에 그걸 책임지고 옷 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국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고 한 인형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문만 열면 집집집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